여러분 안녕하세요. 행운의 신사주 풍수입니다. 2024년은 갑진년인데 갑진년을 맞이해서 갑진년에 그래도 이제 재물복, 돈복이 좋아지는 사람들의 그 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이제 사주의 기운을 좀 봐야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이제 큰 틀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주를 가졌을 때 24년의 갑진년에 재물의 운기가 좋은지 그런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상담 의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전문가한테 상담 의뢰를 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다만 어쨌든 24년이 갑진년이기 때문에 갑진년에 재물복, 돈복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기운이 있는데 그분들 위주로 말씀드리고, 물론 운이라는 게 재물운도 있고 건강운도 있고 배우자 운, 그리고 어떤 문서 매매 운, 굉장히 좀 다양한 운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은 주로 이 재물복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. 왜 그러냐면 사실 사람이 가장 관심사가 큰 게 이 재물복이에요. 거의 저도 사주 상담하다 보면 거의 70% 이상이 이 재물 관련, 돈 관련 여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나머지는 이제 건강운이라든지 아니면 수험생은 뭐 시험 관련 아니면 또 개업이라든지 이사, 매매 이런 건데 결국 뭐 이사, 매매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 돈 재물과는 떼려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느 분들이 어떤 사주를 가졌을 때 24년 재물의 운기가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4년은 아시겠지만 24년은 갑진년이라고 합니다. 이 갑진년의 갑진이라고 하는 것은 갑은 나무의 기운이고 진은 토의 기운인데 일단 뭐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청룡이라는 건 왜 청룡이냐고 하면 이 갑은 목의 기운이고요. 그리고 진은 토의 기운인데 이 목은 청색 푸르름을 나타냅니다. 그리고 이 토, 진은 용을 나타내죠. 그래서 청룡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 갑이라는 기운과 진이라는 기운이 사주에 영향을 주는데 자, 이 갑진년에 갑진 이게 이제 재물의 기운이고 이것도 재물의 기운이라고 하면 이 목하고 토는 약간 다른 기운인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재물에 관계되냐면 사주의 기운에 자기가 태어난 날의 기운이 갑일날이나 을일날에 태어나신 분이 있고요. 또 경일날이나 신일날에 태어나신 분, 즉 갑을 경신일에 태어나신 분들이 주로 2024년은 이 재물과 관계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재물도 두 종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이제 편재라고 해서 편재는 뭐냐? 약간 일종의 횡재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. 횡재. 우리가 횡재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정재. 정재라는 것은 횡재보다도 어느 정도 내가 일을 해서 얻는 정해진 소득. 정해진 소득이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어떤 거냐면 내가 회사를 다닌다. 그러면 한 달에 매달 받는 월급이 있잖아요. 기본적으로 월급이라는 건 급격하게 변화를 주지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내가 받는 연봉이 얼마다 그러면 이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재물을 정제라고 하는 거예요. 또한 내가 장사를 한다. 그러면 어느 달은 좀 잘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장사를 하면 평균 데이터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 뭐 한 달에 수익이 500이면 500이다, 1000이면 1000.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우리가 정제라고 하고요. 편제는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사놓은 지 뭐 그동안 안 움직이다가 갑자기 24년 갑진년에 주식이 팍 뛰는 거예요.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테마주라 그래서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동훈 장관 관련 뭐 그것도 요즘 막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. 그렇다든지 아니면 2차 전지 뭐 이런 게 갑자기 뛰어가지고 막 2배, 3배, 심지어 뭐 10배가 할 때 이런 부분을 편제라고 하는 거고 부동산도 사는지 옛날에 싸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돈 평당 뭐 몇십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게 몇백으로 뛴다라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. 개발이 되면. 그런 돈이 편제고 또한 갑자기 내가 안 하던 뭐 안 사던 복권을 샀는데
갑자기 뭐 1, 2등에 당첨된다라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. 이게 횡재에 관련된 게 바로 편재입니다. 그런데 이제 갑을일날, 경신일날 태어난 사람의 기운이 조금씩 달라요. 그런데 이제 오늘은 주로 갑일날과 을일날에 태어나신 분 말씀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따로 경과 신일날 태어나신 분, 그분들의 운기에 대해서 재물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두 가지 다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할게요. 자, 태어난 연월, 일, 시 이렇게 해서 사주라는 게 태어난 연월 일시를 가지고 네 가지 기둥이라고 해서 사주라고 합니다. 그런데 두 개씩 있어요. 그래서 이 사주 팔자가 되는 겁니다. 사주 팔자. 네 가지 기둥과 8개의 글자가 있다서 팔자가 결정되는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언제 태어났느냐. 이 태어난 날의 기운이 제일 중요합니다. 이날. 태어난,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일날이 제일 중요하다. 물론 태어난 달도 중요한데 오늘은 생일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생일날에 태어난 기운이 목의 날에 태어난 사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양목이라고 해서 간목이 있고요. 그 다음 음목이라 해서 을목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또 뭐냐면 지지도 있는데 이거는 하늘의 기운, 천간의 기운이고 지지는 이 갑과 똑같은 기운이 인목이라는 게 있고요. 을목은 같은 기운이 이 묘목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갑목과 인목은 같은 기운, 을목과 묘목은 또 같은 기운. 그래서 갑목과 을목은 어쨌든 목의 기운인데 갑이는 양의 기운입니다. 그래서 양목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을묘는 음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갑진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갑진년에 이 토의 기운이 이 갑목과 을목으로 봤을 때는 재물입니다. 돈복이라고 하죠. 일반적으로 돈복. 그러면 내가 태어난 날의 기운이 갑일날이든 을일날이든 어쨌든 갑진년에는 돈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갑일날 태어난 사람하고 또 을일날 태어난 사람이 이게 조금 또 달라요. 자, 이게 중요합니다. 갑일날과 을일날에 태어난 사람. 자, 갑진년의 진은 이것은 토의 기운이고 갑목이든 을목이든 이거는 재물입니다. 돈복. 그런데 이 재물인데 바로 갑일날, 내가 생일날 갑일날에 태어난 사람은 이 자체가 뭐냐? 갑일날한테는 편재의 기운입니다. 편재. 편재 아까 뭐라 그랬어요? 횡재운이라 그랬죠. 횡재수. 횡재운이 있기 때문에 이 갑일날 태어난 사람한테는 어쨌든 갑진년이 횡재운이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럼 갑일날에 태어난 사람은 5종류가 있어요. 갑자가 있고요. 그 다음에 갑진이 있고 갑오가 있고 갑신이 있어요. 그리고 이제 갑자, 그 다음에 갑신, 그 다음 갑술 이렇게 해서 갑오도 있고요. 5종류가 있습니다. 그러면 5종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진이라는 건 용의 해는 편재운을 나타내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을일 입장은 또 달라요. 을은 뭐냐? 정제가 됩니다. 정제가.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규칙적인 월급이라든지 급여, 안정된 소득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뭐 적금 들은 사람 적금을 탄다라든지 아니면 뭐 보너스 정도 이 정도인데 이 갑일과 을일은 편재와 정제 기운이 다른데 일단은 갑일날 태어난 사람이 2024년에 어떤 돈이 돌고 생각지도 않은 뜻하지도 않은 재물의 운기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. 그렇다면 이 을목은 아니냐? 을목도 재물의 기운은 맞지만 예를 들어서 보너스가 조금 뜻하지 않게 생긴다. 아니면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이 갑일날인 사람처럼 막 2배, 3배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약간 뭐 20, 30%에서 50% 정도로 해서 조금 소득은 증가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욕심을 부릴 정도로 아니면 몇 배로 뛸 정도 그 정도는 아니다. 하지만 재물의 운기, 돈복은 괜찮게 잘 돌아올 것이다.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만약에 내가 태어난 날의 사주의 기운에
여기도 목의 날에 태어났고 또 호랑이띠나 토끼띠고 태어난 것도 새벽에 인시나 묘시막 이렇게 태어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사주에 목이 많아. 그래서 사주에 목의 기운이 보통 4개에서 5개 이렇게 많다. 그러면 이런 분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왜냐면 갑진년의 갑 자체도 또 목이거든요. 그러면 이 갑은 목인데 갑진년이니까 목의 기운을 들어오는데 내 사주에 이렇게 목이 많아. 그럼 사주에서 그걸 신강하다고 합니다. 그랬을 때는 오히려 군비쟁제라 그래서 약간의 정말로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재물을 쟁탈당하고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 돈을 못 받는다라든지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그 투자 손실이 일어난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계약이 된다라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뭐냐? 사주에 내가 태어난 날이 갑일날이든 을일날이든 그거는까진 괜찮은데 주변에 이렇게 목의 기운이 4-5개라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어요. 근데 내가 1개 내지 2개 있어서 조금 약하다. 그랬을 때는 이 갑진년의 갑이 나한테 이렇게 생해주고 같은 편의 기운이어서 도움을 줍니다. 이것을 이제 사주에서는 비견과 겁재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비겁이라고 하는데 즉 내가 힘이 약하고 했을 때는 도움을 줘서 그게 결국 내 돈이 될 수 있지만 강해버리면 오히려 이 갑진의 갑을 달고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자가 생긴다라든지 즉 내가 뭔가 개업을 해서 장사를 했는데 그 옆에 인근에 또 나보다 더 시설도 잘 해놓고 규모도 크고 맛도 좋고 그런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주에 이 목의 기운이 오히려 많은 분들은 24년에는 친구나 가까운 사람하고 재물, 돈 거래, 투자 이런 걸 좀 주의해야 되고 오히려 횡재수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반대작용을 할 수 있어요.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내가 빵을 한 조각, 피자를 한 조각이 있는데 2사람, 3사람 정도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나눠 먹어도 조금씩 그냥 배부르게까지는 아니어도 허기를 채울 수가 있는데 갑자기 대여섯 명이 나타난다. 그러면 그 자기한테 돌아가는 몫이 적어지잖아요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내 몫이 적어지기 때문에 먹어도 허기를 달랠 수가 없습니다. 똑같은 원리예요. 그런데 반대로 내가 빵 쪼가리는 굉장히 큰 걸 갖고 있는데 먹을 사람이 한 2사람밖에 없어요. 그럼 남은 건 어떻게 합니까? 버려야 되잖아요. 버리면 아깝잖아요. 그런데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타난다. 친구가 아니면 형제가 그러면 1-2명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. 버리는 거 손실 없이.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? 내가 갑일날이나 을일날 태어났는데 주변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한 부분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셔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 다만 적든 많든 돈이 도는 건 사실인데 많은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고 적은 분들한테는 유리하다. 그리고 갑목이 을목보다는 유리하다. 이 정도라는 거죠. 그래서 갑목의 기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뭔가 내가 새로운 일, 투자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좀 더 너무 많지 않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괜찮고요. 을목일 날 태어나신 분들은 돈복은 들어오긴 하지만 내가 조금 정도 수익에 대해서 좀 적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투자를 했을 때, 특히 주식을 샀을 때 다른 거 뭐 따블 가는 거 이거 바라지 말고 한 20-30% 수익이 나면 그걸 일단 챙겨라. 그래서 내 것으로 해서 일단 수익은 챙기는 작전으로 가고 또 만약에 어떤 뭐 부동산 내가 매매 거래를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뭐 팔려고 했는데 매도를 하려고 나왔는데 누가 임자가 나타났는데 조금 깎아달라. 그랬을 때 약간 깎아주는 대로 해서 내가 크게 손실이 안 난다고 하면 팔아라.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야만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.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대운이라는 게 있는데 대운. 이제 24년은 세운이라고 하는 거고요. 대운에 사람마다 대운의 흐름 나이가 다 다른데 대운은 또 각자 이렇게 2개씩 해서 나이별로 이렇게 운의 흐름이 변화해서 들어오는데 만약에 여기 40대 여기 50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이 대운에 40대든 50대든 왔는데 여기에 또 목의 기운으로 운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대운이 아까 갑을 인묘 이렇게 해가지고 목의 기운으로 오는데 여기도 뭐 갑인이라든지 을묘라든지 아니면 갑자라든지 뭐 을해 이런 식으로 올 수 있잖아요. 그런데
내 사주의 기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비겁이 많아서 4-5개 됐는데 대운마저 또 목의 기운으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. 반드시. 그러면 그런 분들은 24년 오히려 안 좋아요. 재물 손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뭐냐? 아까 내가 먹을 빵 조각은 적은데 또 나눠 먹을 사람이 또 들어온다 이 이야기입니다. 그렇게 되면 내가 그걸 나눠 먹어야 돼요. 어쨌든 나눈다는 것은 부족했을 때 나눈다는 건 내 돌아가는 몫이 적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손실을 나는 거기 때문에 이 대운의 흐름도 중요합니다. 그런데 내가 2-3개, 2개 해서 조금 약한데 대운에 갑인이나 을묘, 갑목, 을목 아니면 뭐 수가 같이 들어온다. 그러면 이 나무의 기운은 어때요? 내가 그동안 좀 부족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?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. 그런데다가 갑진년에 이 갑진의 갑목은 나의 같은 기운이란 말이에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이 진, 재물, 운기가 들어올 때 특히 이 갑이나 목인데 사주에 토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. 토라는 것은 목 입장에서는 나의 텃밭이고 내가 자랄 수 있는 양분 토대를 마련해주는 그런 기운이다가 또 뭐냐면 재물이거든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나무는 토의 흙의 양분을 받아먹고 살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때 대운마저 목의 기운으로 온다. 그러면 그분들은 완전히 2024년 한 해가 돈이 넘쳐나고 뭐 투자하면 투자하는 대로 잘 되고 또 집을 팔아도 제값을 받고 아니면 조금 더 좋게 받는다든지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주식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서 뭐 2배 이상, 3배 이상 이렇게 벌 수도 있고 그런 운기가 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갑이든 을이든 이 내 사주의 기운이 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진다 하지만 갑이든 을이든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고 괜찮은데 전제 조건은 내 사주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오히려 수익률을 짧게 가야 되고요. 내 사주의 기운이 조금 신약하면서 대운마저 운기가 좋은 사람들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2024년 투자하고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서 충분한 소득이 발생될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좀 더 궁금하시고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. 아니면 가족이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데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기운을 갖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, 띠 운세 이미 다 올려놨고요. 또 자기가 태어난 목화토금수 일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으신 분들도 2024년 운기에 대해서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찾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